상응의 체계의, 아니, 반응의 체계의 상응이다. 요 말은 꼭 아주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반응의 체계의 상응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그때 내 고전하는 걸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고전 번역한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색다르게 느끼거든요. 근데 내 글은 읽혀요. 잘 읽혀요. 내가 쓴 책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잘 읽힌다 이거야. 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썼으니까. 간단한 거죠. 과거에 그 문자가 어떠한 공자에게 어떤 말을 했든 I don't care. 그것을 나는 그들이 말했던 반응 체계를 내가 거기에 제자처럼 들어가서 깨닫고, 아시겠어요?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이 말은 잊어버려야 돼요. 말을 잊어버리고 그 깨달음의 구조만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대개 상응의 구조가 나와요. 일치의 구조가 아닌 상응의 구조.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전의 이해는 풍부해져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한번 따져 들어가 보자 말이죠.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님 그러면 딱 이미지가 있죠. 최소한 여러분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선 그런 생애 그 사람의 인생의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해서 로마 병정에게 어떻게 했다. 이게 같은 스토리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공자 그러면 그런 스토리 떠올라요?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가 공자 속에서 2000년 그렇게 살았는데 공자 딱 맥혀. 어떤 사람인지 딱 맥혀. 공자 그러면 공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뭘 한 사람인지 그냥 성인이라는 할아버지다. 그죠? 그 정도시죠 여러분들. 이게 공자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공자의 삶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근데 2500년 전에 분명히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도 분명히 살았다면 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거짓말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일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럼 문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소설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는 있을 수 없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었다면 나와 같아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하면 되나? 예수가 예를 들면 방구를 꼈을까? 꼈죠? 인간의 탈을 일단 쓴 사람은 예수가 방구를 꼈을 거라고. 그럼 올리브유 냄새가 났을까? 뭔 냄새가 났을까? 아니, 이거는 말이죠. 이게 불경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인간 예수를 말하고 인간 공자를 말한다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용옥은 어떻게 했다는 그 인생이 있듯이 예수도 어떻게 살았고 공자도 어떻게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근데 예수의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잘 전달이 되어 있는데 공자의 경우는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2500년 전에 산 이 공자를 우리는 어떻게 추적해 들어갈 것이냐. 제일 좋은 게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에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추적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지금 뭐냐면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 복음서라는 게 물론 기쁜 소식이다 이래서 가스펠이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예수라는 인간에 대한 전기문학이에요. 그죠? 예수 전기라고.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훌륭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삶을 적어놓은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노노라는 책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노노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공자의 복음서라기보다는 노노는 요새 말로 하면은 모택동 어록과 같은 공자의 어록이에요. 어록.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말했다? 오늘 김용옥이 뭐라고 말했다. 그것만 탁탁탁탁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 인생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추측은 그냥 말만 가지고도 잘 스토리를 꾸면은 배경에 이 말이 어느 때 어떻게 한데 근본적인 그 공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노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노 외에 공자의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한 공자의 전기문학, 공자의 복음서가 뭐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한 권이 있습니다. 예수의 경우는 4권이 있는데 공자의 경우 딱 한 권이 있어요. 그 한 권을 누가 지었나? 사마천이라는 위대한 사가가 지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스마치엔? 야, 이거 사마천 얘기가 나오면 난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 동양인들에게 있어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한제국, 이게 말을 다 저기 하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한제국의 뭐냐 하면은 무제 때 사람이에요. 무제 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그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태사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학자죠. 사가예요. 엄청난 사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가 무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 중국이라는 데가 어떻게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춘추 전국 시대는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군웅활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던 시대라고 그랬죠. 요새 왕건 그런 거 보시죠. 이 드라마에 그렇게 막 서로 누구하고 궁예가 싸우고 뭐하고 견훤 후백제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근데 이거를 대통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중국 민족에다가 최초의 통일 이데올로기를 제고한 사람이란 말이죠. 통일 제국을 형성하고 중국인은 하나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일체감을 최초로 부여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근데 진시황은 중국을 그렇게 통일해서 황제가 되었지만 굉장히 단명했어요. 그 왕조는 금방 단명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진시황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난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싸워요? 유명한. 네?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죠. 그 우미인이라는 유명한 미인.